얘기할 거는 요번에 얘기할 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 바로 전류에 대한 얘기죠. 자, 전기에는 3총사가 있어. 전류, 전압, 저항.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관계만 잘 좀 기억해 주시면 돼. 자, 그 첫 번째, 그 3총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애가 누구냐? 바로 전류야. 자, 전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하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이제 전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전하라는 거는 그냥 간단히 그냥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 플러스 전하냐 마이너스 전하냐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전기냐 마이너스 전기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하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안에서 흘러다니는 건 누구다? 전자죠. 자, 전류의 방향이야. 별표 쳐야 돼. 자, 전류의 방향은요, 어느 방향이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꼭 체크해 주세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자, 이거는 근데 뭐라 그랬어? 약속이야, 약속. 자, 전류는 전자나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기 전에 그 안에 스위치를 켰더니 불이 짠하고 켜져. 그럼 그 도성 따라서 뭐가 흘러다니는데, 그 흐름의 방향을 약속을 해버려.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야. 알겠죠? 자, 그 약속의 개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이동하는 게 누구야? 전자야.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가? 마이너스를 띄니까 플러스 극으로 달려가.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고 보니까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전류의 방향을 생각하셔야 돼.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자, 그렇게 해서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놓더라도 어차피 회로 짜는 데는 별 이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뭔 일이 일어나고 있어? 전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전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 하고 있어?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어. 무질서하게. 자, 사방팔방으로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류를 흘려주는 순간,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전자들이 일목요연하게 달려가는 쪽이 무슨 극 쪽이라고? 그렇지, 플러스 극 쪽이라고. 자, 플러스 극 쪽으로 달려가니까 그럼 전자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면 전류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왼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방향성을 보고서는요, 아, 저쪽이 플러스구나. 그러면은 전류는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느냐를 표시하는 게 바로 전류의 세기가 되는 거예요. 자, 전류의 세기를 얘기를 할 때요. 자, 전류의 세기를 얘기를 할 때요. 요거 밑줄 한번 쳐주세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자, 1초 동안에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을 가지고 우리는 전류의 세기로서 얘기를 하는데, 단위가 뭘 쓴다? 암페어. 자, 그럼 1A 정의는 뭐다?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갈 때의 전류의 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뭐 아마 6.25 전쟁은 18 같은 전쟁, 뭐 이렇게 생각하라고 외우라고 하시는 분 계셨을 거야 분명히. 이거 외우라고 하면은 숫자 기억해 주셔야 돼. 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라는 전자들이 지나갈 때, 그때 야, 그 전자들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 그럼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만큼의 전자들이 가지는 전하의 양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전하의 양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라고 놓느냐? 1쿨롱이라고 놓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전하의 기운,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린 이거를 얼마라고 놓자고? 1이라고 놓자고. 단위는 뭘 쓴다? 쿨롬이라는 단위를 써요. 자, 전하량의 단위로서 쿨롬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뒤쪽에 다음 페이지에 전하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자, 한 지점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라고 했는데,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들이 가지는 전하의 양을 1쿨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냐? 자,
1A가 1초 동안 통과했을 때 전하의 양인데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들이 가지는 전하의 양을 1쿨롬이다 라고 놓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쿨롬 배웠나? 안 배웠어? 배운 학교가 있고 안 배운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안 배운 학교는 뭐 그닥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배운 학교들은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들이 지나갈 때가 1쿨롬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럼 1A라는 거는요 보세요, 1초 동안의 전하의 양이야. 1초 동안. 그럼 1A가 10초 동안 지나갔으면 몇 쿨롬 지나갔다는 얘기야? 그렇지, 10쿨롬 지나갔다는 얘기야. 1A가 1초 동안에 1쿨롬 지나간다는 얘기야. 여기서 1쿨롬은 몇 개의 전자를 얘기하는 거야?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10A라고 치자. 10A는 1초 동안에 몇 쿨롬 지나가는 거니? 10쿨롬 지나가는 거죠. 자 10A는 1초 동안에 10쿨롬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몇 개 전자가 지나갔다는 뜻이야? 6.25 곱하기 10의 10 9승계가 지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0A의 전류가 10초 동안 흘렀어요. 10초 동안이야. 야 10A의 전류가 10초 동안 흘렀으면 몇 쿨롬 지나갔겠니? 그렇지, 100쿨롬이 전하량이 지나갔겠죠. 오케이? 자 10A가 1초에 10쿨롬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럼 10초면은 100쿨롬 지나간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6.25 곱하기 10에 21승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전자가 그만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쿨롬을 따지게 되면 전자수를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 1A가 10초 동안 지나갔네. 몇 개 전자가 지나갔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여러분은 뭘 생각해? 쿨롬을 생각해. 1A가 10초 동안이니까 몇 쿨롬? 10쿨롬. 자 그럼 10쿨롬 곱하기 6.25 곱하기 10의 18승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전자수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암페어라고 하는 개념은 초당 지나간 전하의 양을 의미하는 거야. 초당 지나간 1초에 지나간 전하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쿨롬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100A야 라고 말하면 되니 안 되니? 아니야. 100쿨롬인데 얘가 10초 동안 지나갔어. 그러면은 이건 몇 암페어 의미하는 거야? 10암페어 의미하는 거야. 자 10암페어의 정의는 1초에 10쿨롬 갑니다. 그럼 10초면은 100쿨롬 가겠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야.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요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요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안 배우게 되면은요 그닥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 이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가 바로 전류계야. 자 이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야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단자 있고 플러스 단자 있죠. 마이너스 단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죠. 자 마이너스 단자 보세요. 5A 500mA 50mA로 나뉘어져 있네. 플러스 단자는 그냥 한 개만 있어. 자 그러면 전류계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게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뭘 한다? 0점 조절을 해줘. 자 여기 나사가 있어요. 바늘 0점 조절 나사가 있어. 그래서 그걸 돌려가지고 0점을 먼저 조절해줘. 자 바늘의 0점 보시게 되면은요 완전히 왼쪽에 치우쳐진 게 아니라 왼쪽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형태죠. 그죠? 거기 맞춰준다는 얘기야. 자 여기 그 다음에 회로에 연결하는데 밑줄 꼭 쳐. 직렬 연결. 자 여기 전류계는 무슨 연결한다? 직렬로 연결한다.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자 또 밑줄 쳐.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어디에다가? 전지에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로상에서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연결하면 상관없는데 전지에다가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전구라든가 아니면 저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연결해줘야 돼. 자 그리고 또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다 연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건전지에 보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잖아요. 자 건전지에 플러스 극 쭉 연결했을 때 플러스 단자랑 연결돼 있어야 돼. 마이너스 극 쭉 연결했을 때 마이너스 단자랑 연결돼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걸 바꿔 끼면 어떻게 되느냐? 바꿔 끼면은요, 바늘이 반대로 돌아요. 여기 지금 0 밑에 보면 1 있죠?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바늘이 만약에 0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왼쪽으로 내려가면은요, 그거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단자 잘 모르겠으면 일단 최대값으로 놓고서는 시작이야. 그리고 바늘이 조금밖에 안 움직이면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시면 돼요. 눈금 읽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내가 500mm에다 지금 여기 문제에서 500mm에다 연결했죠? 그러면은 500mm에 해당하는 어딨어? 눈금 중간에 있죠? 그 500mm에 해당하는 그 눈금을 읽으면 되는 거야. 여기 중간에 있는 요 500mm에 해당하는 눈금 요거 읽는 거야. 5A에다 연결하면 어떤 걸 읽으면 돼? 5A에 해당하는 여기 눈금을 읽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50mA에다 연결했으면 어디 눈금을 읽어? 여기 밑에 제일 밑에 있는 50mm에 있는 눈금을 읽으면 되는 거야. 어디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눈금 읽는 방법이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전기기호 뭐 초등학교 때도 한번 배웠을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이제 전지. 야,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자, 저항, 전구, 스위치. 자, 전류계. 방금 얘기한 전류계는요, 암페어 단위를 쓰기 때문에 A라고 놓고요. 여기 일자로 써져 있는 거는 뭐냐? 직류야, 직류. 그 다음에 요렇게 물결 표식으로 되어 있으면은요, 교류라고 얘기를 해요. 교류.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교류 전류계. 이건 직류 전류계. 전압계도 마찬가지야. 자, 일자로 되어 있는 건 직류 전압계. 밑에 물결 표시되어 있으면 교류 전압계가 되는데, 가정에서는 교류 전기를 써요. 그리고 회로상에서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방향성이 확실한 거는 직류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먼저 24쪽에 전하량 고정까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앞에도 다시 와서 문제 하자. 자, 이 전하량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전하량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하의 양이야. 그 전하량은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아까 계속 얘기했어. 전류의 세기는 초당 지나간 전하량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그게 전하량이 되는 거야. 쿨롬이란 단위를 써. 자, 그런데 야, 내가 회로를 딱 하고 짰네. 자, 저 회로를 딱 하고 짜게 되면요, 전하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아. 자, 생각해봐. 내가 회로를 이렇게 짰는데 회로를 짜면은요, 그 안에 있는 전자의 수에 뭐 변화가 있겠다 없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직렬로 전구를 연결해가지고 전류를 흘려보내줬어. 그럼 처음에는 밝기가 어느 정도 있다가 건전지가 쓰면 쓸수록 점점 어떻게 돼? 밝기가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죠? 근데 밝기가 떨어지니까 전자수가 줄어요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전자수가 주는 게 아니라 전자들이 가지는 뭐가 주는 거냐? 에너지. 오케이? 에너지가 주는 거지 전자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알겠죠? 전기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회로를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전하의 양은 변화가 없어요. 일정해. 자, 그럼 직렬 상태에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I1, I2, I3 나와 있네. I1에 흐르던 전류는요, I2에도 흘러야 돼요. I3에도 흘러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전류의 세기가 다 똑같아요. 직렬일 때는. 알겠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류가 모두 다 같다라는 건데, 병렬되면 어떻게 되니? 자, 전류가 가다가, 전류는 항상 흐름이라는 걸 상상하셔야 돼. 흐름. 그러니까 직렬회로에서는 I1에 흐르던 애가 I2에도 흘러줘야 돼. 그죠? I3에도 흘러야 되니까 전류의 세기가 다 똑같은 반면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나뉘어지죠? 자, 나뉘어지면 여기 흐르던 I2, I3에 흐르는 애, I2, I3에 흐르는 애 합친 게 I1, 또 합친 게 I4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야. 그 I1과 I4는 또 같은 거고요. 알겠죠? 오케이, 흐름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해보자. 몇 번까지? 9번까지. 앞에 1번부터 9번까지. 앞쪽에 1번부터.